1039번, 아니 93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를 B라고 한대. 이때 이 직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니까 2A 마이너스 B는 1이지. 정리를 하면.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주사위의 눈의 수 두 개에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눈의 수가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성립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찾아야 돼. 그냥 노가다로 찾아야 돼. 뭐 기준을 A로 잡을게. A가 1일 때부터 한번 봐봐. 그럼 B가 뭐 돼야 돼? 1이면 되지. 그 다음에 2면 3, 3이면 5, 4면 안 되지. 4일 때 7이니까 주사위에 두는 7이 없잖아. 그래서 되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냥 세는 거야. 보통 주사위에 대한 문제 나오면 다 하나씩 세야 돼. 이렇게 하나씩.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41. 자, 어느 도시의 축구 대회에는 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하는 리그전으로 예선을 치른대. 이 대회에 5개의 팀이 참가했을 때 예선에서 치러지는 전체 경기 수를 구하래. 자, 이런 거를 너네가 풀 때 예시 같은 걸로 하나 좀 작게, 숫자를 좀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게 좋거든. 지금 5개 팀이 참가했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예시로 3개 팀이 참가했다고 해보자. 3개 팀 A, B, C가 참가를 했다고 해볼게. 됐어? 그러면은 경기는 몇 개가 나올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저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3개 어떻게 돼? A, B 또 A, C 또 B, C.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러면 한 번씩 다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다 치르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3가지의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의 결과를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서 요 5개 팀이 참가했을 때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 지금이야 사실 3개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하나씩 일일이 세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규칙을 찾아서 좀 더 큰 숫자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맞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25개 팀이 참가했대. 그럼 그걸 일일이 셀 거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지. 됐어? 그러면 지금 봐봐. 이 3개의 팀 중에 몇 개를 뽑았어? 2개를 뽑았어. 2팀을 뽑았지 당연히. 경기를 할 2팀을 뽑았어. 근데 A, B를 뽑은 거랑 내가 B, A를 뽑은 거는 같아 달라? 당연히 같지 그지? 어차피 이 둘이 경기를 할 거 아니야.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 뭐를 뽑는 상황이랑 똑같아? 대표를 뽑는 상황이랑 똑같지. 반장, 부반장 말고, 그지? 지위가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지위가 없는 대표 두 명을 뽑는 거랑 상황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그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단 3팀에서 2팀 뽑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했고 그리고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 그래서 3가지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럼 5팀이면 뭐야 그러면? 5 곱하기 2 얼마? 4 나누기 2 곱하기 1이겠지. 얼마야 그죠? 10개지 10개. 10경기란 10경기란 얘기지. 됐지? 그 다음 42. A, B 두 팀이 배구 경기를 하는데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한대. A팀이 한 세트를 이겼을 때, 그러니까 1세트를 처음에 A가 이겼대. 그때 승부가 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비기는 건 없대. 그러면은 뭐 이건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승부가 나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로 A팀이 첫 번째 세트에 1세트에 이겼어.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이제 A가 우승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 A가 이기는 경우.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A가 내리 2번 더 이기면 어때? 그럼 A가 이기는 거지. 맞지? 3번을 먼저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처음에 이겼고,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지. 그 다음에 B가 한 번 이겼어.
그지? 그리고 A가 이기고 그 다음 또 A가 이겼어.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 왜? A, B, A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A가 이기긴 했지만 한 판은 이제 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A 해서 그 다음에 BB 이렇게 나오는 경우. BB, A.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두 판 지고 나머지 두 판 다 이기는 거야. A가. 그러니까 총 세 판을 다 이기는 거지, A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랑. 일단 생각을 해봐. 요거 앞에 거는 일단 고정이야, 확실히. 맞지? 이건 고정이야. 이거 움직일 수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얘네는 움직여도 상관없으니까 움직였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것도 어때? 얘도 고정이야. 맞지? 지금 이렇게 B가 2번 이기고 A가 3번 이긴다는 건 5경기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 판에는 당연히 A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 요 안에 있는 3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건 움직여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뭐가 있어? A? B, A, B도 있겠지. 이렇게. 맞아? 또 A? A, B, B. 그치?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겠지. 일단 A가 이기는 경우는 총 그래서 6가지라고 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됐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B가 우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근데 1세트에는 A가 이미 이겼어.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는 B가 내리 3번 이겨버리면 되지. 요런 게 있고. 그치? 그 다음은 또 뭐 있어? A가 이겼고, 그 다음 A가 한 번 더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 요렇게. 이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뭐야? 고정. 얘도 고정이 돼야 돼. 마지막 세트는 이제 B가 이겨야 우승을 하니까. 그럼 결국 여기 가운데 있는 3개만 움직일 수 있어. 몇 가지야? 3가지지. B, A, B, B.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A, B, B, A인가? 요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겠지. 총 몇 가지야? 4가지니까 더해서 10가지지. 됐어? 맞지? 그 다음 54.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온 수를 110 또는 130으로 나눌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치? 그러니까 분자는 1부터 100까지고 1부터 100까지고 분모가 110 또는 130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그치? 그러면 어때야 돼? 그러니까 요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 그 다음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 맞지? 그래서 각각을 찾을 건데 얘가 유한소수 되는 거랑 얘가 유한소수 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맞지? 왜냐면 얘는 지금 분모에 11이 있고 얘는 13이 있으니까. 맞지? 근데 겹치는 건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겹치는 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얘랑 얘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유한소수가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되니까.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에 11 곱하기 13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100을 어때? 100을 넘어갔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것도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각각 세서 더해주면 되지. 각각 세서. 일단 얘부터 볼게. 그럼 110분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11이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럼 11 곱하기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어? 9가지 있지. 1부터 9까지. 9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0분의 13 곱하기 이렇게 네모. 그럼 여기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 7, 3, 21.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7가지 있네. 그렇지. 그럼 총 몇 가지야? 16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57. 57.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온 눈의 수의 합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할게.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B, C라고 하면
B 플러스 C가 A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기준을 뭘로 잡을래? A를 잡아야지, 그치? 그럼 첫 번째로 A가 뭐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하지, 그치? 2일 때 BC의 순서상으로 써보면 1,1이 가능하지. 1 더하면 2니까.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로 뭐일 때? A가 3일 때는 어때? 1,2랑 2,1 가능하지. 세 번째로 A가 4면 어때? 1, 3, 2, 2, 3일. 그 다음 A가 5면 1, 4, 2, 3, 3, 2, 그 다음에 4, 1.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A가 6이면 1, 5, 2, 4, 3, 3, 4, 2, 그 다음에 5, 1. 이렇게. 다 세야 돼, 주사위는. 몇 가지야,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1, 2, 3, 4, 5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15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 63번. 오씨, 이거 일찍 끝낼 수 있겠는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육면체를 이어붙인 구조물이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요 최단거리라는 게 있거든. 최단거리. 요걸 잠깐 설명 좀 해줄게.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세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평면하고 입체가 있어. 평면, 입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입체야. 근데 보통 평면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평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 해보자. A, B 이렇게 있어. 됐어? 원래 이걸 푸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많아 원래. 근데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가지만 알면 돼. 한 가지.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냥 세는 거야. 일일이 세는 건데 어떤 식으로 셀 거냐면 일단 봐봐. 일단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우리는 A에서 B로 갈 건데 최단거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방향이 좀 고정이 돼 있어. 방향은.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어디가 있을까? 위로 가는 거,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밖에 없어. 맞아? 왼쪽하고 밑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 왜냐면 이것까지 만약에 허용을 하잖아? 그럼 애초에 최단거리라고 할 수 없지.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갔다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지갑을 놓고 왔어. 다시 가. 그치? 그리고 다시 출발했어. 근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럼 또 가. 맞지? 그다음 이번에는 가방을 놓고 왔어. 작당 놓고 와라.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요 방향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없어.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는 거야. 잘 봐. A에서 출발해서 잘 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최단거리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이어지잖아.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가지야. 요 위에도 한 가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으로 올 수 있는 최단거리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오거나. 됐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1 하고 1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계산할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야? 잘 봐. A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려면 최단거리로 이쪽으로 오려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나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그 두 가지 그럼 여기를 거쳐 이렇게 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를 거쳐 이렇게 오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뭐해? 합쳐야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하는 거지. 됐어? 준영아? 그치? 정신 차려.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여기 5가지. 여기 3가지. 이렇게 더해서. 오케이? 여기는 5가지, 6가지, 7가지.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3가지였고 여기까지 오는 게 3가지였어.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6가지. 이렇게 더해서 6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노가다긴 해. 근데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빨라. 이게 익숙하기만 하면. 그럼 여기 얼마? 10가지. 여기는 15. 여기 20. 미친놈아. 10. 그지? 6 더하기 4인데. 10. 그 다음 여기는 15. 21. 28. 여기는 20. 35. 그 다음 여기는 35. 56. 점점 빡세. 7. 84. 그지? 여기는 70. 126. 여기 얼마? 210이겠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는 총 210까지 이렇게 세는 거야. 됐어? 이렇게 세는 거야. 이렇게 세야 너네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그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또 장애물 같은 것도 좀 피할 수 있어. 문제에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애물 같은 거를 좀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얘네가.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하나, 둘, 셋, 넷. 앞에 거랑 좀 달라. 자, 이번엔 장애물을 좀 설치할 거야. 여기에 이렇게 신정호가 있대. 신정호 이렇게. 이만큼의 신정호가 있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고 싶어. 근데 얘가 수영을 못해. 당연히 이제 피해 가야겠지. 그치? 자, 하나씩 세볼게. 어때? 1, 1. 이건 쉽지? 여기. 3, 4, 5. 여기. 4, 그치? 원래는 요렇게 오는 거랑 요렇게 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막혔어. 그치?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오는 거지. 요 4가 그대로. 그래서 4. 그럼 여기는 9. 오케이? 여기 얼마? 9. 그치? 그대로 와야지. 여기 9 마찬가지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 자, 여기 1, 여기 1이지, 그치? 1밖에 없어. 여기 1, 여기 1. 여기 갈 일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얘 입장에서 밑으로 가는 거고 얘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긴 갈 일이 없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됐어? 됐지? 이렇게 해서 장애물도 잘 피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이용하면 돼. 그리고 이 방법을 그대로 저기 평면에 적용을 시켜줘도 돼. 평면에 적용시킬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짧은 거리로 갈 거래.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데. 그럼 봐봐. A에서 B까지 가야 돼.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니까 당연히 딱 이 사각형 평면 도형만 이용하겠지. 밑으로 갔다 위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그럼 몇 가지야, B는? 2가지. 1, 1이니까 여기 2가지. 이렇게. 그 다음 B에서 C로 갈 건데 마찬가지야. B에서 C로 가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여기 있는 뒤쪽 평면만 이용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B에서 C로 가는 거야. 그럼 B에서 일단 이 2가지는 냅두고 B에서 여기로 오는 가지수는 1가지고 B에서 이쪽으로 오는 가지수 1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겠지. 그럼 여기 2 한 다음에 2니까 뭐야? 2 곱하기 2에서 4로 가야 돼. 곱하기.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앞에서 했던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원으로 가는 가지수. 뭐 이렇게 3가지 길이 있고 이렇게 4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3 곱하기 4잖아. 그치? 어디 거쳐서 가는 거. 여기를 가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4라고 하잖아. 곱하기로. 마찬가지로 얘도 경유에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2라고 해서 4가지라고 쓰면 돼. 됐지? 됐지? 그 다음 80번? 이거 많이 안 틀렸네? 80번. 아닌가?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어른 2명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어른 2명을 A, B라고 해봐. 그럼 A하고 B 이렇게 몇 가지야? A, B를 양 끝에 2가지 곱하기
곱하기 맞지? 아직 안 끝났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린이 4명 이렇게 4명을 나열할 거야. 일렬로. 그럼 뭐야? 그냥 3, 2, 1 해서 얼마? 48가지가 되지. 48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81.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B를 C보다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B를 C보다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는 이제 왼쪽이라고 생각을 할게. 왼쪽에 더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제 나중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 거의 똑같이 나와.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고등학교 또 나와. 근데 거기서는 조금 더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배워갖고 좀 더 쉽게 푸는 그런 이제 저 방법을 배우거든.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풀면은 좀 쉬운데,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할 거야. 나눠서. B를 기준 잡고 나눌 거야. 첫 번째로는 B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가장 처음 자리에 B가 왔어. 첫 번째 B 이렇게. 그러면 이제 C가 갈 수 있는 거, B, C가 지금 조건이 있으니까 B하고 C를 먼저 좀 나열을 할게. 조건에 맞게.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3가지. 그치? 그럼 만약에 뭐 C가 뭐 이 정도에 들어왔다 쳐봐. 그럼 이제 남은 자리 2자리는 A하고 D가 들어가면 되는데 딱히 조건은 없지.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2가지. 2가지 곱하기 1가지. 그래서 6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B를 한 칸씩 밀어봐봐. 오른쪽으로. 그럼 B가 2번째 자리에 이렇게 왔어.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2가지겠지, 그지? B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C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마찬가지 남은 자리 2개 있으니까 A, D를 배열하는 게 2 곱하기 1가지 해서 4가지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B가 이제 요 3번째 자리에 왔을 때 C는 무조건이지, 여기. 그치? 그럼 남은 2자리에 이 A, D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2 곱하기 1가지 해서 2가 되겠지. 동시에 할 수 있어? 1, 2, 3? 없어. 그러니까 다 뭐해? 다 더해야지. 더해서 12가지라고 써야지. 됐지? 다음 84.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 그러면 초등학교, 초 3명 이렇게. 그 다음에 중중. 초초초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초등학생 3명을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2명을 D, E라고 할게. 이렇게 쓸게. 왜냐면 초초초 하면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 B, C 세 놈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D, E, D, E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그럼 총 몇 묶음? 2묶음 나열. 뭐야? 2 곱하기 1 2가지. 그치? 그리고 이 안쪽에서 얘네끼리 또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럼 A, B, C 자리 바꾸는 거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D, E 자리 바꾸는 거 2 곱하기 1.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산만 하면 얼마야 이게? 24인가? 그래. 24가지 나오겠지. 이게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아까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뭐 초등학생, 초초초 이렇게 했으면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초초초가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근데 A, B, C로 하면 다 다른 거니까 얘네 나열까지 생각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로 두는 게, 문자로 두는 게 아마 풀기가 더 좋을 거야. 85. 자, A, B, C, D, E, F 6명을 나열할 때, 세울 때 A와 B 사이에 2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A하고 B 사이에 자리를 몇 자리 만들어? 2자리 만들어. 그리고 얘를 한 묶음으로 봐. 이렇게.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지? 2자리가 남지. 이렇게. 그럼 총 몇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3묶음.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럼 뭐야? 나열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고 곱하기. 자, 이제 디테일하게 A하고 B가 자리를 뭐 할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어.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애들이 C, D, E, F거든. 그치? C, D, E, F인데 C, D, E, F 중에 요 가운데로 들어올 2놈을 선택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몇 가지야? 네 가지지. C, D, E, F 네 가지 곱하기 4. 그 다음 옆자리는 3이겠지. 그치? 그럼 끝났지. 그치? 만약에 여기 뭐 C하고 D가 들어왔어. 그럼 뭐 이제 남은 게 뭐야? E, F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여기서 그럼 FE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걸 이미 뭐 했어 우리가? 이미 여기서 셌지. 이거 하나 둘 셋을 나열하는 걸 생각한 게 이거니까. 이미 자리 바꾼 것까지 생각을 한 거니까 그냥 요 뒤에는 상관없어. 됐지? 다 센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진짜? 여기 12. 맞네. 144. 그렇지. 144. 요 유형은 고등학교 때도 나와. 똑같이 나와. 딱 6명으로 해서 저렇게 사이에 2명 끼는 걸로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90. 지금 85지? 80, 87. 87.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5가지 색깔이지.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하는데 A, B, C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랑 같은지를 생각을 해봐. 어떤 상황이랑 같아? 대표는 아니고 그냥 그냥 뭐 1, 2, 3, 4, 5,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5가지 색깔 중에 3가지 색깔을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나열을 하는 거잖아. 색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했어 우리?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치? 똑같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치? 5, 4, 3. 얼마야 그러면? 60이겠지. 그 다음 89번.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도형을 칠하려고 한대. A, B, C, D의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건 좀 어려워. 이건 원래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가볼게. 이거는 한 번에 잘 봐. 한 번에 계산한다고 생각해볼게. 이거 잘 봐. 이거 방금 전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다가 하면서 해볼게. 방금 이게 5, 4, 3, 6가지였다. 60가지였단 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칠할 때, 이런 걸 칠할 때 보통은 얘랑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지금 색깔은 5가지가 있다.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고 했어. 얘는 그치?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 했는데 방금 지금 저 전에 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어. 여기서 조건 좀 바꿔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구분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런 조건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게 누구야? B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B를 기준으로 잡아서 칠하는 거긴 하거든.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지, 그치? 여기서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이 칠해졌다? 그럼 여기도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이야.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거. 그래서 인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인접한 게 제일 많은 영역이 있지. 제일 얘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얘부터 처리하거든. 얘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제 색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답하려고 하는 요 놈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건 사실 B나 C란 말이야. 그치? B나 C야. 그럼 B나 C로 기준 잡고 색칠을 한번 해볼게.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색깔이? 4가지 있나? 빨간색, 노란색, 초록, 바르지 4가지. 4가지가 있어. 그치? 한번 해볼게. 뭘로 해볼래? B로 해볼래? C로 해볼래? B로 할래? C로 할게. 몇 가지야,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지. 그 다음에 어디에 칠할래? B에 칠해볼래? 여기 몇 가지야, 그러면?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야, 무조건.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요거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야. 맞지? 그 다음에 요건 어때? 두 가지가 되겠지. 요거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치? 얘는 같아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걸 다 뭐 하는 거야? 싸그리 다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2, 3, 4, 2 곱하는 거 얼마야? 48가지 나오겠지. 됐어? 요렇게 칠하면 돼. 이해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칠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가지수를 줄여 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 같아도 되나? 달라도 되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해주면 돼.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은 이제 굳이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다 해보자. 요거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색깔 4가지 있어. 마찬가지야. 조건 똑같아.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어. 근데 인접한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해서 구분해 줘야 돼.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게 뭐 어디야? 다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아도 돼. 어디 잡을래? A를 잡을래? 진짜? 알았어, A를 잡을게.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어디 갈래? B로 갈래?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치? 그 다음 어디로 갈래? D로 갈 거야? 아, 그래? 그럼 여기, C로 갈래? D로 갈래? 어디? 뭐 아무 상관없긴 해. D로 와? 여기 몇 가지? 3가지. 얘는 그치, 요게 애매하지. 애매하잖아. 왜냐면 만약에 요 3가지 얘가 빨간색이야. 오케이? 그 다음 얘가 파란색이야. 만약에 얘가 노란색이 칠해졌어.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노란색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칠해져? 만약에 파란색이 칠해진다면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로 바뀌지. 애매하지.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 딱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몇 쌍이야, 여기가? 2쌍 있지. 여기도 있고 2쌍 있잖아. 그치? 이럴 땐 나눠서 풀어야 돼, 무조건. 이럴 때 나눠서 푸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몇 쌍밖에 없어? 한 쌍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잘 간단 말이야. 그냥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나눠서 첫 번째로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풀 거야. 뭐 A, C든 상관은 없어. 그건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럼 B, D를 같은 색이라고 가정해서 풀어볼게. 그러면 B부터 한번 칠해보자. B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B부터 칠하면. 그치? 4가지. 그럼 곱하기 만약에 파란색 칠했어. 그럼 얘는 자동으로 무슨 색? 파란색. 그치? 그럼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지, 그치? 파랑이니까. 파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3가지지. 파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36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 BD가 이제 뭐 하는 거? 다른 색이라고 생각해봐. 다른 색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B에다가 칠하는 거는 4가지. 그럼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지. 얘랑 달라야 되니까. 맞아? 이제 3가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까다로운 애들부터 처리를 좀 하는 게 좋아. 그럼 3가지, 4가지, 3가지 됐지? 그럼 이제 A는 몇 가지? 2가지. C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 48가지.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같은 색이면서 동시에 다른 색일 수 없잖아.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얼마야? 84가지.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지. 이해했어? 됐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 자체가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워. 그냥 아예 애초에 영역 자체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건 그냥 나열하는 걸로 하면 돼. 5, 4, 3, 2, 1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색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 이제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고, 거기서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2쌍 이상이 나오면 나눠서 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워. 됐어? 됐지? 그 다음에 92.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판 A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고 B에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네. 이때 원판 A, B를 각각 돌다가 A, B가 멈출 때 원판 A의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10의 자리의 숫자, B는 1의 자리 숫자로 해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이때 30 이상인 자연수 개수를 구하래. 그냥 뭐 세면 되지.
30 이상이라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원판 A, B라고 했을 때 10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있어? 4부터 가능하지. 그치? 4. 그럼 1의 자리는 이때부터 그냥 뭐 그냥 다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30 이상의 자연수라며. 응. 그럼 41이면 30 이상이잖아. 31도. 30 이상? 그러네. 3부터 가능하네. 그치. 3부터. 그럼 3은 어떻게? 3에다가 다 가능하네. 1, 2, 3, 4, 5. 1, 2, 3, 4, 5, 6, 7. 다 가능하네. 이게 몇 개야? 7가지. 그치. 그럼 그 다음 것도 어때? 4, 7가지. 그 다음 5, 7가지. 그러니까 뭐야? 7 곱하기 3이겠지. 그래서 21가지 나오겠네. 나눌 필요 없다. 그냥 바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93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차례대로 2개 공을 꺼내는데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10의 자리, 이것도 이제 자연수 만드는 거네. 두 번째가 이제 1의 자리 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10번째로 큰 수를 구하래요. 오, 이건 순서를 좀 이렇게 봐야 되네. 이게 차례대로 2개를 꺼낸다. 오케이. 10번째로 큰 수니까 큰 수부터 가볼게. 큰 수부터. 일단 첫 번째가 뭐 있어? 그치. 10의 자리가 5인 것부터 시작해서 4, 3, 2, 1이 있지. 그치? 요까지 4가지가 되네. 그치? 좀 더 가야지. 그 다음에 이 10의 자리가 이번엔 4일 때는 5, 3, 2, 1. 마찬가지. 요까지 가면 8가지네. 그럼 2개만 더 가면 되네. 그치? 2개만. 그럼 10의 자리가 뭐일 때? 3일 때.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4. 얘가 이제 10번째겠지. 34지. 그냥 세는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95, 95. 그렇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두 자리 자연수. 그렇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엄마. 0부터 9까지. 뭐 그냥 생각해도 돼. 그렇지. 그냥 생각하면 돼.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9가지. 곱하기 얘는 10가지지. 그치? 이제 0이 들어올 수 있고 같은 숫자를 또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90까지. 이게 답이지. 됐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겠다. 그 다음 96. 0,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자연수의 개수를 A라고 한대. 그러면은 이거는 카드니까 똑같은 숫자를 2번 뽑을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이 왔어. 그럼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죠? 1 빼고 3가지. 3 곱하기 3가지, 9가지. 이렇게. 그 다음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B라고 한대. 그러면 짝수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뭐면 돼? 0 아니면 2겠네. 그치? 0 아니면 2. 첫 번째로 0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가지.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가지지. 이거는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1의 자리가 0이면서 동시에 2일 수 없으니까 더해서 5가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A, B 합은 얼마? 14가 되겠지. 그 다음 97. 0부터 5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것도 1의 자리가 뭐면 돼? 네? 4장이지? 오, 너무 크네. 1의 자리가 0 아니면 5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0일 때, 첫 번째로 이제 1의 자리가 0일 때.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60가지.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가 5일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 2, 3, 4. 그 다음은 4가지지. 그치? 왜냐면 이제 5가 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올 수 있는 게 0, 2, 3, 4잖아. 0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 48가지. 총 몇 가지야? 108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98번. 0,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310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라. 310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작은 거. 뭐부터 할래? 음. 3? 0부터 시작해야지. 그치? 310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어이? 1하고 2하고 4 아니야? 그치? 몇 가지? 얘는 3가지. 맞지? 3, 0일 때. 그 다음 이제 100의 자리가 3인 건 이제 끝났지. 없지 더 이상. 그 다음 100의 자리가 2일 때는 어때? 2일 때는 요 뒤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잖아. 무조건 31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야? 이 뒤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4개. 4 곱하기 3 아니야? 그래서 12가지지. 그래서 0도 이제 포함하니까. 0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일 때 어때? 마찬가지 1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27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세면 되는데 310 뭐 거기서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 1001번.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 중에서 회장 1명과 여자 부회장 1명, 남자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오,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에 이게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나? 한 번에.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이유가 뭐지? 왜? 못 담지? Why? 왜? 왜 한 번에 안 될까? 이유가 뭐야? 회장이 어때?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잖아. 모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뽑긴 좀 그래. 그치? 그래서 나눠서 해볼게. 첫 번째로는 회장이 남자인 경우를 해볼게. 회남. 그러면은 여자 부회장 1명 뽑아야 되고 남자 부회장을 1명 뽑아야 되고 남자 회장을 하나 뽑아야 돼. 맞아? 그럼 여자 쪽에서는 그냥 1명만 뽑으면 되지.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야. 남자 쪽에선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는 거야. 그치? 그럼 뭐야? 5 곱하기 4로 와야지. 그치? 대표가 아니니까 나눌 필요 없지. 이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 60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회장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여학생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는 거고 남학생 중에 그냥 부회장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 30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더해서 90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02번. 자, A를 포함한 수영 동아리 학생 7명 중에서 자유형, 배영, 평영 종목에 출전할 서로 다른 선수를 각각 1명씩 뽑는다고 한대. 이때 A가 배영 선수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자유형이 있고 배영이 있고 그다음 평영이 있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A가 배영 선수로 뽑혀야 되니까 그냥 미리 뽑아놓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미리 뽑아놓는 거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지. 무조건 A니까. 그치? 그럼 남은 사람 몇 명? 6명이야. 6명인데 6명 중에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반장 부반장을 뽑는 상황이랑 같은 거야? 아니면 대표를 뽑는 상황이랑 같은 거야? 반장 부반장이지, 그치? 맞지? 대표로 나간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왜냐면 종목이 다른 두 개를 한 명씩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BC가 나가는 거랑 CB가 나가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뽑는 느낌으로 6 곱하기 5까지 해서 30까지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1003번. 자, 5명 A, B, C, D, E 중에 회장 하나, 부회장 2명을 뽑을 거야. A가 부회장에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네. 그럼 A를 뭐 하라고? A를 부회장 자리가 지금 딱 2자리가 있어. 그럼 그냥 A를 뭐 하면 돼? 미리 뽑아. 한 가지니까 미리 뽑아놔. 회장 한 자리 있잖아. 회장 한 자리. 이렇게. 그럼 이제 결국 뭐 하면 돼 이제? 남은 몇 명? 남은 4명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만 더 뽑으면 끝 아니야? 몇 거죠? 4 곱하기 4. 얼마야? 12. 개 쉽지? 에이? 개 쉽잖아. 다음 1005번. 자, A, B, C, D 5명 중에서 대표 3명 뽑을 때 B가 뽑히는 경우 B를 뽑아 미리. 대표 3명 중에 미리 하나 뽑아.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중에 대표 몇 명 더 뽑아? 2명 더 뽑아.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그치? 대표니까. 그래서 얼마? 6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6번. 어느 중학교 2학년 A반 학생 7명과 B반 학생 5명 중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2명을 뽑을 때 2명의 학생이 같은 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요거 바로 계산되나? 방금처럼? 안 되지. 나눠서 해야 돼. 그치? 뭘로 나눠, 당연히? 그치. A반에서 2명 아니면 B반에서 2명. 그치. 이게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각각 계산하고 더해야지. 그치? 일단 A반부터 해볼게. A반 7명이래. 뭐야? 이 중에 2명. 봉사활동 참여한 2명이니까 대표 뽑는 거지. 그치? 어떻게 돼?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그치? 그래서 얼마? 21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B반 중 2명.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얼마? 10명. 그래서 더하면 얼마? 베스킨라빈스. 그치? 그 다음에 7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대. 그럼 A 바로 해볼게. 총 몇 명이야? 9명. 여기서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구성에 대해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합쳐서 그냥 뽑으면 되지. 그럼 뭐야?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산 때리면 3 계산 때리면 4. 이거를 진짜 987 다 곱하고 6 나누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약분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얼마 이게? 84지. 84. A는 84. 그 다음 2명의 남자 위원과 1명의 여자 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B. B는 얼마야? 이는 나눠서 해야지. 그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여학생 중에서 그냥 1명 뽑는 거니까 4. 그래서 얼마? 40까지. 동시일할 수, 동시일할 수는 아니고 그냥 A 빼기 B래. 얼마 빼면? 44 나오겠지. 그 다음에 8번. 반창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더니 총 45회 악수했대. 이때 반창회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랑 똑같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939번부터 쭉 오답한 것 중에 같은 상황이 여러 개 있었어. 그걸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 무슨 상황이랑 똑같을까? 경기랑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은 건 경기야. 그치? 악수는 몇 사람이 하지? 2사람이 하잖아. 경기도 2팀이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했다는 건 한 팀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 리그 경기랑 똑같지. 아까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랑 같아? 대표를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지.
됐어? 그럼 뭐라 쓰면 돼? 우리 모두 몇 명인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명수를 n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그치? 나누기 얼마? 2 곱하기 1이지. 두 명이니까, 그치? 두 명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뽑는 게 두 명이니까 이제 그 두 명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야지. 이렇게 해서 저 계산한 게 45회란 얘기야. 됐어? 그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은 얼마? 90. 얼마야? 10, 그치?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이 n은 무조건 뭐야?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대충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자연수니까 적당히 생각해서 10이면 되겠네 라고 바로 나오잖아. 그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9번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꺼낸 공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은 크기 순서대로 잠깐 써본다고 치면 4개 꺼내서 두 번째로 작은 게 2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해볼게. 커. 그러면 2가 어디 와야 돼? 두 번째. 말 그대로 두 번째. 어이씨, 그럼 왼쪽은 뭐야? 1이지 무조건. 얘밖에 없지. 그럼 1, 2는 이미 고정이 됐네. 끝났지. 그럼 남은 숫자가 뭐야? 3부터 8까지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 2보다만 크면 되는데 이미 얘네는 다 1, 2보다 어때? 크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냥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돼. 근데 이거를 내가 나열을 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 6을 뽑았어. 그럼 5, 6이랑 6, 5 이렇게 나열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나는 이걸 뽑기만 할 거잖아.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야? 뭘 뽑는 거랑 같아? 대표 뽑는 거랑 같지, 그치? 그래서 6개. 6 곱하기 5 나누기 2. 그치? 2 곱하기 1. 해서 얼마? 15. 답이 15가 되겠지.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각각 3개랑 4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L 위에 한 점하고 M 위에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가지야 그냥? 응? 혹시 3 곱하기 4 아니야? 위에서 하나 선택하고 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연결하면 되니까 3 곱하기 4. 그래서 12가지. 12가지. 그 다음 12. 그림과 같이 한 원 위에 6개의 점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A. 몇 개 있어, A?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마찬가지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 그래서 대표를 뽑는 거랑 같아. 그래서 15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뭐겠어요? 그래? 6이지, 그치?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그치 3이 1 해서 얼마? 20 이렇게 3이 6이니까 맞아? 그래서 20까지 그래서 둘이 더하래 얼마야? 35가지가 되겠지. 별거 없지?